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즉,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신장에 대한 연구 활동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 문제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정폭력이 학자들 혹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이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생물, 심리, 사회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 중 이론적 분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먼저 보시는데요.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폭력성,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나 금단 상태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은 심리적 측면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성격, 의처증과 의부증,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어린 시절 가정폭력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제도, 사회적 스트레스, 결손가정, 사회경제적 상태 등 각종의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가해와 피해를 불문하고 성격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 음주 문제, 시댁과 처가와 관련된 문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아내의 8.4%가 음주 상태인 반면 남편의 30.4%가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남편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34.2%가 아내의 7.1%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부부폭력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43.7%의 남성들이 성격 문제를 들고 있어서 아내들의 경우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 음주 문제, 자녀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 원인에 있어서는 성격 문제가 43%, 그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 음주 문제, 시가나 처가 문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응답을 통해 부부폭력 발생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음주 상태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남성의 22.9%는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당시 아내는 11.8%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남성의 21.5%, 여성의 18.6%가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나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높은 관련성을 짐작해 합니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시겠는데요. 사회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가해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사회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의 가해율이 6.9%인 것에 반해 사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의 가해율은 1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대 경험의 유무에 따른 가해율을 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음주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의 상처, 눈 주위의 멍, 코피, 고막 파열이나 이가 부러지는 것,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 경험은 30%로 낮았는데요. 부부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3명당 1명 정도만이 피해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은 신혼 초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편들의 이와 같은 폭력 습관이 지속되면 아내들은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내 을은 결혼 초부터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아이를 셋이나 낳은 후에도 남편의 이런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내 을은 막내딸이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려고 결심하였지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폭행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혹시 아내 을이 남편을 만나지 않고도 이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내가 이혼 절차의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의 전 과정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 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영향을 보시겠는데요. 우선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아내들은 공포감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 가운데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63.3%로 절반을 상회하였는데요. 정신적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7.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감정 24.3%, 계속적으로 폭력 당시의 경험이 떠오르는 것 13.6%,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12.4%, 죽고 싶다는 생각 10.8%, 폭력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4.9%,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4.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생활에도 변화를 미치는데요. 부부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35.5%,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긴 것은 9.6%,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것은 4.2%, 배우자와 이혼한 것은 3.5%, 보호시설 입소는 0.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폭력이 부부관계 악화와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아내들은 대개의 경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결혼기간 동안 경한 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내 총 427명을 대상으로 폭력 대응 방법을 살펴본 결과 그냥 당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29%, 맞대응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2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5%로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아내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의 소극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들 때문에 참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워서 혹은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에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그 순간만 넘기자는 심정이거나 혹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또 그래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다른 피해자는 자녀이며 배우자가 겪는 폭력과 영향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학대 유형 중 피해의 심각성이 큰 것은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대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울감, 공격성, 자아 존중감의 감소, 게임 중독, 자살 생각,
폭력 허용도 증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증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했다고 보도되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의 영향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태도와 유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경우가 34.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27.3%로 가장 높았고 친척이 24.2%, 이웃이 1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볼 때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적지 않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